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배웠는지보다 어떤 사람으로 남았는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학교를 얼마나 다녔는지, 어떤 직함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지가 결국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이어령 교수는 평생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배움이란 무엇인가? 교양이란 무엇인가? 그분이 남긴 사유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와 마주하게 됩니다. 배움은 학력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 그리고 못 배운 티는 학벌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조용히 돌아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배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배웠다는 사실로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가? 이 질문을 품고 천천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령 교수는 우리 시대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분은 책을 통해, 강연을 통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이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러워지는 것이라고. 그분의 책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보면 이런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문화는 크기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고. 화려함이 아니라 절제에 있다고. 이것은 단순히 일본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어령 교수는 또 다른 저서 디지로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날로그의 감성과 디지털의 이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진짜 지혜가 탄생한다고.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함을 필요로 한다고.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배웠다는 것은 많이 안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아는 만큼 말이 많아지고 아는 만큼 자신감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배운 사람은 반대입니다. 많이 알수록 말이 줄어듭니다. 많이 배울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배움이란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내 경험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짜 배움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란다고. 뿌리는 땅속 깊이 내려가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흔든다고. 배움도 그렇습니다. 진짜 배움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로 과시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깊이 그 사람의 태도 속에 스며듭니다. 교양이란 말솜씨가 아니라 침묵의 깊이입니다. 아무 말이나 쏟아내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는 힘.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내 말을 조심스럽게 고르는 태도. 이것이 바로 교양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사람이 배운 사람입니다. 화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아끼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험이 쌓일수록 더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움은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은 평생 스스로를 낮추고 의심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못 배운 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학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투에서, 태도에서, 관계를 대하는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감정을 참지 못하고 바로 말로 내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속상하면 즉시 불평을 쏟아냅니다. 기분이 좋지 않으면 표정과 태도로 바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솔직함이 아닙니다. 미성숙함입니다. 배움이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말을 망치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 감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당에서 주문이 늦게 나왔습니다. 배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례지만 주문이 조금 늦는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못 배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주문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나와요?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이어령 교수는 젊음의 탄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시간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것이라고. 진짜 어른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배운 사람은 감정을 숙성시킵니다. 한 박자 쉬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교양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 경험을 세상의 기준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말이야. 내 경험으로는 그게 답이야.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로 대화를 끝내버립니다. 이것은 경험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배움이 멈춰서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둔다고 했습니다. 배운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진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만 남겨둡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어. 내 경험은 이랬는데 당신은 어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배운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배운 사람은 이렇게 듣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참 다른 어려움이 있겠네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세요? 못 배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요즘 애들은 그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안 돼. 첫 번째 사람은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이야기로 덮어버립니다. 경험은 공유하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정답이라고 우기는 순간 배움은 멈춥니다. 이어령 교수는 여러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너무 절대시한다고. 내가 해봤는데 라는 말로 모든 논의를 끝내버린다고. 하지만 세상은 넓고 경험은 다양하다고. 내 경험은 하나의 사례일 뿐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고.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사과보다 변명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오해고.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체면을 지키려다 관계를 잃습니다. 품격은 옳고 그름 이전에 잘못을 대하는 태도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라고 했습니다. 배운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미처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의 시간에 약속을 잊고 늦었습니다. 배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못 배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미안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첫 번째 사람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상황을 설명합니다. 상황 설명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과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과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변명은 길수록 초라해 보입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말 좀 할게.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배운 사람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설령 그 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단 끝까지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청은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고대 사상가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군자는 말이 행동보다 앞서지 않도록 조심한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의미를 헤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말이 중요한 만큼 상대의 말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해받고 싶은 만큼 상대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배운 사람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대담집을 보면 항상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분은 젊은 학생들과 대화할 때도
유명한 학자들과 대화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항상 상대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지성인의 태도였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차이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식당 직원에게 반말을 합니다. 택시 기사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청소하시는 분을 투명인간처럼 대합니다. 이것은 교양의 문제입니다. 영국의 문필가 세뮤얼 존슨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자기보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난다고. 이 말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배운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예의 바릅니다. 사장님 앞에서나 식당 직원 앞에서나 똑같은 말투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가치를 직업이나 지위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제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하물며 사람이야 말할 것이 없지 않느냐고.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드러납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예의 바른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힘없는 사람 앞에서도 예의 바른 것,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실수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그랬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남이 저지른 잘못은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판사이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검사라고. 하지만 진짜 성숙한 사람은 그 반대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다고. 배운 사람은 자기 잘못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남의 잘못은 쉽게 용서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특징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르치고 싶어집니다. 경험이 쌓이면 조언하고 싶어집니다.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하고 상대에게서 배우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 인생 선배로서 조언하는 건데. 내 말 잘 들어둬.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런 말들은 조언이 아닙니다. 강요입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과정이라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다른 쪽이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훈계라고 했습니다. 배운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배웁니다. 젊은 사람에게서도 배웁니다. 자기보다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서도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말년까지도 젊은 학생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과 대화하면 내가 배운다고. 그들은 내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한다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겁다고. 이것이 진짜 지식인의 자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배운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학벌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말이 적다? 첫 번째입니다. 진짜 배운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현명한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진짜 지혜는 많이 아는 데 있지 않고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평생 추구한 지혜의 본질이었습니다. 배운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압니다. 그래서 말을 아낍니다. 함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래 라고 말하는 대신 이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맞아 라고 말하는 대신 제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보세요?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교양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할 말이 줄어든다고. 젊을 때는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늙어보니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이제는 말하기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이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두 번째입니다. 진짜 배운 사람은 경청합니다. 상대가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내 생각을 끼워 넣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교양입니다.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물 안개구리는 바다를 모른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물 안개구리의 경험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그 개구리에게 우물은 전 세계이고 그 나름의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에는 그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듣는 것. 이것이 배운 사람의 태도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겸손해진다. 세 번째입니다. 진짜 배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집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을 낮춥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 살수록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철학자 바리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삶에 대해 생각한다고. 그리고 진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한계를 아는 것, 이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고집이 세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더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암투병 중에 쓴 80년생 사고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80년을 살아보니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 평생 글을 쓰고 강연을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잘 몰랐더라고. 죽음 앞에서 비로소 삶이 보이고 늙어서야 비로소 젊음이 이해되더라고. 이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성숙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안다. 네 번째입니다. 진짜 배운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완벽한 척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 약점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강함입니다. 진짜 자신감입니다. 조용히 베푼다. 다섯 번째입니다. 진짜 배운 사람은 조용히 베풉니다. 선행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고 나서 보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중국 고대 사상가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고. 이것이 바로 도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품격은 드러내지 않아도 빛이 납니다. 과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 이야기 같아서 마음이 아프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영상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본을 쓰면서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진짜 배우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배웠다는 말로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가? 이어령 교수는 평생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배우며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분은 언어사회학 서설에서부터 말년의 생명자본론에 이르기까지 평생 같은 주제를 다뤘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짜 가치인가? 그분이 남긴 책들을 읽다 보면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배움은 끝이 없고 삶은 변화하며 진짜 지혜는 겸손함에 있다는 것. 못 배운 티는 감추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말투에서, 태도에서, 관계를 대하는 방식에서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배움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한 박자 쉬어보는 것, 내 경험을 강요하지 않고 나누는 것,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 가르치려 하기 전에 먼저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마지막 책 80년생 사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르익는 것이라고. 배움은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진짜 어른은 나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금도 배우고 있을까요? 아니면 배웠다는 말로 스스로를 닫아버리고 있을까요? 못 배운 티는 감출 수 없지만 배우는 태도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내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평생 배우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배움입니다. 그것이 이어령 교수가 평생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